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0일 신해 세번째 기사 1431년 명천등 6년 태인현의 효자 노석안을 녹용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태인현에 거주하는 노석안은 나이 3세에 아버지가 죽고 13세에 어머니가 죽었으며 또 형 석산이 빈소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병을 얻으니 석안은 홀로 염막을 지키면서 항상 나이 어려서 아버지의 임종할 때의 명령을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조석으로 전을 드리고 울기를 그치지 않으며 몸소 흙을 등에 져서 날마다 3번 무덤에 보태면서 3년이 되도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이를 녹용하여 권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2일 개축 두번째 기사 해청 퇴군을 잡은 공으로 김맹성, 유연지 등에게 의복을 내리다. 함교도 감사 김맹성, 지예원 군사 이극문, 평안도 감사 박규, 도절제사 조비영, 연변 판관 이정 등에게 의복 한 벌을 내렸으니 해청을 잡았기 때문이다. 판경성 군사 유연지에게 의복 한 벌을 내렸으니 퇴군을 잡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3일 갑인 첫번째 기사 천둥치고 비가 오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4일 을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4일 을묘 두번째 기사 갑사 취재시 기사 보사 중 한 가지 제주로 입격하게 하다. 병조에서 갑사들의 장고에 대하여 아뢰기를 예전에는 갑사를 취재할 때 기사와 보사 중에서 한 가지 제주에 입격한 자는 그대로 그 직책에 두었습니다. 하나 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당번 갑사가 다른 사무를 제하고 원수요 800명 안에서 지금 입격하지 못한 자가 99명이나 됩니다. 거기 기사와 보사의 취재하는 상황을 보건대 입격한 자는 다행이요 입격하지 못한 자도 또한 다행이요 새로 취재하여 입격한 자도 또한 다행입니다. 서로 낫지 않은 제주로서 해마다 보충하게 되면 거의 100명에 이르게 되니 아마 진정한 제주는 없을 것이며 다만 관장만 외람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죄는 기운이 쇠약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니 50세 이상의 기운이 쇠약한 사람은 2가지 제주로서 함께 시행해 뽑도록 하고 50세 이하의 사람에게는 다만 한 가지 제주만 시험해 뽑도록 하소서 하고 찬성 허조는 아뢰기를 당번갑사 800명 안에서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100명에 이르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해마다 새로 팔품에 임명되는 사람도 또한 100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예전의 갑사는 그 처음에는 선택이 정밀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새 갑사는 반드시 예전 갑사보다 낫지 않을 것인데도 채용하고 채용하지 않음이 번거롭게 소란함이 이 같은데 이르렀으니 다만 관작의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옛날 제도를 따라서 한 가지 제주로 입격하도록 하소서 하니 허조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5일 병진 첫번째 기사 오승, 조서강, 이형, 이구상 등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계본을 잘못 쓴 것으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6일 정사 첫번째 기사 조비형에게 도충제를 제수하다. 이보다 먼저 매양 조화할 때에 사관으로서 협률의 임무를 행하게 했는데 이때 이르러 새로 조화의주를 만들었으니 비로소 봉상관으로서 협률량의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6일 정사 두번째 기사 두목 최경이 병사하니 치전하게 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7일 무호 첫번째 기사 하경복이 의복 하사에 감사하는 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7일 무호 두번째 기사 장흥부사 김돈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외직에 임명될 신하가 아닌데 그대의 얼굴을 보고 마지 못하여 임명했으니 가거든 그대의 직무에 근실히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새로 찬술한 육조는 정부와 육조에서 지금 이미 다 보았는가? 의심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든가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두루 볼 적에는 의점을 찾아내기가 진실로 어려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영관과 더불어 강론한 후에 강행했는데 집현전의 선비들이 평일에 글을 읽을 때 혹 의심을 내지 않다가 진강하는 글에 이르러서는 힘을 써서 정밀히 살피는 까닭으로 의심하는 곳이 되게 많게 되는데 지금 육전을 또한 진강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의심이 나서 개정할 곳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두목이 죽은 사람을 만약 조정에 보고한다면 길에서 역지를 얻어 죽었다고 하겠는가? 그 시체를 태워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 장사하는 예에 어긋남이 있으니 어떻게 자문을 만들겠는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역지를 얻어서 왔기에 의원에게 명하여 함께 오도록 했는데 의원이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어 죽었으므로 치전하고 죄를 올리게 하고는 또 사신의 지휘를 듣고 시체를 태워 물에 떠내려 보냈으니 이로써 다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체를 다 태운 것이 아니라 혹은 해구를 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으며 또 물에 떠내려 보낸 일이 예의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것까지 보고한다면 옳지 않음이 없는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모든 상례와 제례는 한결같이 사신의 말을 듣고 했으며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오니 실상대로 보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권지는 아뢰기를 옛날에 중조에서 손사신이 우리나라 안에 와서 자기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와 함께 온 사신이 말하기를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더니 그가 돌아가서 일이 발각되며 도리어 우리나라를 힐문하여 화를 받았음이 작지 않았으니 지금 보고하는 말을 사신에게 묻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면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초구를 만들어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김이 두번째 기사 영암군 황막동의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논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영암군의 죄수 황막동이 덕중을 구타해 죽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교영에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막동이 처음부터 죽이는데 마음이 있어 구타한 것이 아니고 또 다만 막동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한 다투어 구타했으니 마땅히 가장 가벼운 별의 죄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김이 세번째 기사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들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는 이미 선규가 있어 중회에 반포 시행했으니 혹시 담포한 사람이 비록 정당한 판결을 잘못 판결했다고 일컬으면서 신문고를 함부로 치지만은 이를 검하지 못하면 송사의 판결에 기한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나 내 생각엔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도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또한 혹시 정당함을 잃은데 하물며 그 무지한 사람이 이익으로서 마음을 먹고 금령을 범하는 것이랴. 마땅히 이를 생각 밖에 두고 그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근래에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부터 2번씩이나 함부로 고소하고 격고하는 자는 1등을 감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김이 네번째 기사 외방의 춘추 도회의 문제점을 논의하다. 임금이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그일에 장흥군사 김돈이 하직하는 날에 나에게 말하기를 외방의 춘추 도회에 다만 소심한 짓게 되므로 한간 늠름만 협의하고 그 효과는 보지 못한다 하였는데 나는 옳지 않다고 여긴다. 하니 안숭선이 아뢰기를 다만 외왕뿐만 아니라
경중의 과시하는 방법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고자 한다 하고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조정의 의논으로 오부 학당에는 매양 6월을 당하면 시직 산직으로 문신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가면서 학당에 모이게 하여 제목을 명하고 과거 차례대로 방을 내걸어서 권려하게 하고 여러 도에는 도예수를 나누어 봄에는 3월 보름 후부터 4월 금은날까지 가을에는 8월 보름 후부터 9월 금음날까지 경수를 통달한 교관을 골라서 혹은 강론하게 하고 혹은 제술하게 하여 그 제주를 연마한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 듣건대 여러 도에서는 이 뜻을 본뜨지 않고 전적으로 시를 짓는 것만으로서 힘쓰게 되므로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는 싫어해서 가지 않고 총각의 아이들은 한가히 노는 것만 즐기게 되니 다만 늠록만 허비할 뿐이고 성과는 보지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 여러 도의 도회에는 헤아려 일수를 더하여 경서와 사서 중에서 자원에 따라 동의를 강론하게 하고 친절히 권려한 후에는 시문까지 겸해 짓게 할 것이다. 서울 학당의 과시하는 방법은 나도 또한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기가 일어나 새롭고 문풍이 더욱 떨쳐지겠는가. 그것을 정부와 여러 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기미 5번째 기사 장미, 황염, 유분 등의 효자와 간물리 등의 절부에 대한 포상을 추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도의 검천에 사는 호장 장미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또 죽었는데 연달아 무덤을 지켰으며 하루 동안에 한 번 죽을 먹고 초하루 보름의 제사를 드려 지금까지 패하지 않았으며 교화현에 사는 황염은 부모가 죽음에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베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엄죽현에 사는 윤주는 그 아버지가 병을 얻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봉양했으며 그의 죽음에 가슴을 치고 몹시 슬퍼하고 울고 3년 동안 염하게 살았으며 유부는 아버지가 죽음에 무덤을 지켜 3년 동안 몹시 슬피 울면서 한 번도 웃지 않았으며 김규는 어머니가 죽음에 신을 삶고 자리를 짜서 그것을 팔아 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염하게 살고 또 3년 동안 초하루 보름의 제전을 패하지 않았으며 천령현에 사는 안육소는 나이 11세에 아버지가 죽음에 3년 동안 염하게 살았으며 양지현에 사는 한씨는 부모를 섬기되 사랑과 공경을 다했으며 아버지가 죽음에 무덤을 지키면서 조석의 제전을 패하지 않고 3년 동안 슬퍼하였으며 고향년에 사는 생원 홍인은 나이 40세가 넘도록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봉양했으며 비록 이때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힘을 다해 구하여 드렸으며 양주부에 사는 전운도 신안스는 나이 5세일 때 아버지가 죽음에 어머니를 받들어 효도했으며 그 후에 어머니가 죽음에 아버지의 무덤에 합장하고 3년 동안 동리어기를 나가지 않고 조숙과 초하루 보름에 두 무덤에 제전하기를 한결같이 하고 불가에서 행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 향당에서 그를 공경하고 신임하였으며 원평에 사는 급제 이맹준의 아내 문씨는 나이 21세에 남편이 죽었을 때 절개를 지킨 지가 30년이나 되었으며 전라도 전주의 기관 이정은 나이 12세에 어머니가 죽음에 시체를 안고 밤낮으로 슬피 울었으며 빈소 곁에 있으면서 몸소 밥을 지어 조숙으로 받들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무진군의 기관 김나는 나이 9세에 어머니가 죽음에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남원부에 사는 강일우는 나이 16세에 어머니가 죽음에 3년 동안 무덤을 지켜 예절로서 상기를 마쳤으며 용안현에 사는 고천계는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아버지를 대신해 가서 사로잡혀 구류되었다가 경자년에 이르렀어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어머니를 복량하여 효성을 다했으며 무진군에 사는 성군 이실의 아내는 나이 14세에 온 집안이 역질에 걸리니 이웃에서 서로 통례하를 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와 형이 다 죽자 그녀는 그 아버지와 함께 시체를 거적에 싸서 집 밖에 장사 지냈으며 아버지가 또 죽으니 그녀는 하늘을 부르고 땅을 치면서 물통으로 아버지의 시체를 가리워 장사 지내고 밤낮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역질 기운이 사라지자 음리에 청하여 먼저 부모를 장사 지내고 후에 그 형을 장사 지냈으며 전주에 사는 참군 정상주의 아내 김씨는 나이 26세의 남편이 죽으니 시어머니를 따라 살면서 나이 80세가 넘도록 효성으로 복량하여 도리를 어기지 않았으며 강진현에 사는 생원 김괄의 아내 김씨는 나이 25세의 남편이 죽음에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성으로 복량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효성을 변하지 않았으며 경상도 경산현에 사는 손은 집안에 역질이 발생하여 아버지가 죽은 지 한돌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피하였는데 일세는 몸소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거적으로 싸서 장사 지내고는 조숙으로 슬피 울었으며 마침내 같은 묘혈에 장사 지내고는 죽을 먹고 얼굴을 씻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여 제전을 드려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영해부에 사는 박용은 노복도 없고 살림살이는 지극히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죽음에 장사를 마치고 무덤에 여막을 짓고 살며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았으며 대구군의 선군 박덕추는 집이 가난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데도 어머니가 죽음에 무덤을 지키며 죽을 먹고 돌을 메었으며 배를 탈 시기에 이르면 토지를 팔아 사람을 고용해서 그 역을 대신하게 하여 마침내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영천군에 사는 산원 김학무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겨 사시에 새로 나는 물건을 얻으면 반드시 먼저 부모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죽음에 몸이 선군에 매여서 항상 무덤 곁에 있지 못하게 되니 번들면 바다의 수자리를 살고 번나면 무덤을 지켰으며 그 철에 나는 음식을 한결같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올렸으며 충청도 즉 직산현에 사는 식의 최자우는 어머니가 죽음에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조숙으로 슬피 울고 몸소 밥을 지었으며 아버지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운 지 7개월이 되었는데 자우는 몸소 약을 다려드리고 뜸질도 하여 낫게 하였는데도 오히려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향했으며 홍주에 사는 정근은 나이 10세에 아버지가 죽음에 정리를 지나칠 정도로 애통해 하였으며 어머니가 죽음에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조석으로 슬피 울었으며 대흥현에 사는 박근의 아내 곽씨는 나이 26세의 남편이 죽음에 참추에 3년을 지내고 대상과 담제를 지낸 후에도 그 친정집에 돌아가지 않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곁을 모시고 길삼하여 의복을 공급하고 몸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봉양했으며 보령현의 여자 간무리는 나이 39세의 남편이 죽음에 3년 동안 최복을 입었고 상복을 벗고 난 후에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숨어서 따르지 않고 자식을 따라 살았으며 시아버지가 죽음에 또 3년상을 지냈고 시어머니가 죽음에 또 3년상을 지냈으며 공주에 사는 김삼의 아내 박씨는 나이 18세의 남편이 죽음에 몸소 초하루 보름의 제전을 준비하여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시아버지를 따라 살면서 마음을 다하여 봉양한 지가 지금 43년이나 되었으며 온수이현에 사는 강누의 아내 나이가 25세의 남편이 죽음에 그 어머니가 그를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수절하고 있으며 태안군에 사는 김흡의 아내 약씨는 나이 33세의 남편이 죽음에 3년상을 지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따라 효성으로 봉양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죽음에 또 3년상을 지내고 지금까지 수절하고 있으며 평안도 안주에 사는 노사점은 아버지가 죽음에 3년 동안 무덤을 지키고 조석으로 울면서 제전을 드리고 흙을 운반하여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항목의 효자 절부 가운데서도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예에 의하여 복호하고 효자로 제주가 뱃을 할 만한 사람은 제주를 헤아려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기미 6번째 기사 이징석이 선군의 둔전 육물의 역사를 면제해 줄 것을 청하다. 총재 이징석이 상언하기를 내이포현은 외관이 있는 곳이며 본 처지사가 방하는 곳입니다. 지금 병선도 적은데 관질이 낮은 천호로 임명하면 다만 외적에게 약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병고가 생길까 두렵사오니 마땅히 병선을 전의 수요보다 배나 증가하고 옥포 도만호로 내이포에 옮겨 임명하고 내이포 천호를 옥포에 옮겨 임명하여 견내랑 만호와 힘을 합쳐서 방어하게 한다면 그곳의 방어가 충실해질 것입니다. 남해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혹시 왜구가 있다면 수군과 육군이 모두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마땅히 본도의 중앙에 성을 쌓고 무인을 임명해 보내고 지키고 방어하도록 한다면 의심과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성군은 병선을 정돈하고 군기를 단련하여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도 오로지 둔전과 육물의 역사만 일삼고 방어는 심히 허술하게 합니다. 둔전은 수조를 괴롭힐 뿐이고 국가에는 아무 이익이 없으며 육물은 비록 삼건은 들더라도 다만 이것만 준비하여도 부족함이 없으니 만약 둔전과 육물의 역사만 들어버리면 방어가 저절로 충실해지고 백성의 힘도 또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병조에 내려서 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그 도의 감사와 처지사에게 물은 후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9일 경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육전을 강론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영관은 모두 견관으로 임명하게 되니 불편하다. 또 최만리와 박중림이 들어와서 강할 때에 세자가 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을 물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사람은 시종한 지가 오래되어 서로 친한 까닭이다. 그 나머지 관원은 나를 교대하여 들어와서 강하여 모두 이 사람들은 낯이 설어 세자가 부끄러워서 머뭇머뭇하면서 말하지 않으니 이로써 본다면 서영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임명하여 그 임무만을 전담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녹관을 설치하여 정사를 골라서 교양을 전담하게 함이 매우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 의정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종실과 문무의 각품에서 남편이 이미 관작이 평강되었는데도 아내는 그대로 오래 두게 되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첩을 횟수당한 사람의 아내에게도 직첩을 횟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하고 이조로 하여금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척근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나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 죄를 따르고 의심하는 죄는 이를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황막동과 내 임금이 함께 덕중을 때려서 죽게 했는데 이것만으로 논제한다면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때려서 죽게 했는지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겠다. 만약 그 상처 입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의심나는 죄라고 하여 이를 용서한다면 너무 경하게 되고 만약 사람을 상해시킨 것으로서 중죄를 삼아 이들을 모두 죽인다면 너무 무겁게 될 것이니 두 가지 가운데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어렵겠다.
또 살려두어 어버이를 복양하게 하는 법도 다른 죄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려두어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였다. 이른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인가,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울러 말하는 것인가를 형제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현명하십니다. 세존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판서 안순이 수차 사용에 관해 아뢰다. 지금 외수차와 오치선이 만든 수차를 물에 부딪혀서 시험해보니 외수차는 논에 물을 대는 데 쓸 수 있고 차선이 만든 수차는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논에 물을 대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외수차는 농사 짓는 데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니 청컨대 공장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만들어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이를 만들었어야 명년 농사 때까지 마칠 수 있겠는가? 여러 도의 모형을 보고서 만들게 하면 올 것이다. 농사는 지극히 중대하니 만약 대소 관리들이 정신을 차려 농사를 권장한다면 백성의 식량과 국가의 용도가 어찌 넉넉하지 못하다고 걱정하겠는가 하니 안순이 또 아뢰기를 농업과 양잠은 중대한 일입니다. 예적에는 대사농이란 직책이 있어 농업과 양장을 오로지 맡았었는데 지금은 전농시에서 다만 각 관사의 노비의 신공만 맡고 농업과 양잠은 맡지 않으니 옛날의 제도와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전농시에 농업과 양잠을 오로지 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편전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선의사 조원을 함길도로 보내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노비에 관한 일, 간통, 절도 등의 주관처를 분별하여 아뢰다. 아뢰기를 도망한 노비를 잡는 일과 잡은 노비와 숨은 노비를 불러들이는 일과 방매된 노비를 추구하는 등의 일을 도관으로 하여금 청리하게 하여 판결을 마친 뒤에 본조에 보고하여 논죄하게 하고 서울의 성안과 성 및 신리 이내에 사는 사람이 간통이나 도둑질을 범한 등의 일은 한승부로 하여금 청리하게 하여 장죄 이상은 추구를 마치고는 본조에 이관하여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가 여러 조에 내려서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무릇 노비에 관계되는 일은 계목을 대로 하게 하고 간통이나 도둑질에 관계되는 일은 거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에 진헌법 운반을 위해 각 참에 수레와 소를 두게 하다. 참판 정령이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의 각 참에서 해마다 진헌하는 물건과 조중 사신들이 가져가는 잔물은 다만 참로의 아전만으로는 쉽사리 운반하지 못하고 또 각 고을의 인민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되는 까닭으로 다만 참로만 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각 고을도 또한 피곤하게 되어 그 배단이 한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각 참에 수레와 소를 적당히 두어서 그 폐해를 구제하소서 하니 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형을 감등할 살인죄를 율문에 상고하게 하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형조에 전지하기를 전에 시박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죄인 이외에 다투어 싸우다가 죽인 것과 희롱하다가 죽인 것 등의 사죄인은 살려두어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혹은 감등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존류 양친조에서는 무릇 사죄를 범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사람으로서 집안에 그 다음에 성정이 없으며 범한 바의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 윤호를 얻어 죄가 된다고 했으며 그 상사불원조에는 무릇 시박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 관청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
강도, 절도, 방화 등 같은 비록 사면을 만나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고 그 과오로서 범죄한 것은 과실로서 사람을 죽였거나 상해한 것, 잘못하여 불을 낸 것, 잘못하여 관청의 물건을 유실한 것 등류이다. 모두 용서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외에 그 나머지 사람을 죽인 것은 의거할 데가 없으니 감당하는 것은 미편하였다. 다시 율문을 상고하여 마감에서 아래라 하니 형조에서 아래기를 대명률을 존류 양친조에 무릇 사죄를 범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집안에 그 다음의 성정이 없으면 범한 바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래여 윤허를 얻어 죄가 된다고 하였으며 상사 소불원조에 무릇 시박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등류는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율문 안에 일반적으로 살인한 등류라고 읽었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것,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일컬어 특별히 사문할 뿐이라 하니 존류 양친의 예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의심할 것이 없으며 비록 다투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라도 모두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30일 16 8번째 기사 강무시의 임금과 신하의 의복을 당제에 의거 의주에 기록토록 하다. 상정서 제조, 황희, 맹사성, 허조, 정초 등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영제의 중평년간에 하늘의 기운을 바라보고 길흉을 점치는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서울에 큰 병난이 있어 두 궁궐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고 하니 대장군 하진이 황제에게 말하여 크게 군사를 내어 평난관 아래에서 강무하고 황제가 몸소 갑옷을 입었으니 이는 곧 위압하는 술책이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선천 2년에 여산 아래에서 강무하고 황제가 몸소 군복을 입었으며 개원내의 강무 이에 황제가 무변의 의복을 입고 문무 국품 이상의 관하는 공복을 입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나라 효정은 건도 4년에 후조문 밖에서 강무하고 황금 갑옷을 입었으니 금나라 사람에게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섭에 누워 쓸개를 맛보면서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는 때이었으므로 이것은 아마 뒷세상에서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개원내의 무변의 의복을 입은 것을 모방해야 되겠사오나 그 제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편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임금과 신하가 모두 갑옷을 입는 것은 매우 떳떳지 못한 일이므로 지금부터 당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나는 편복을 입고 동반서반은 시복을 입도록 하고 이로써 의주에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일 임술 첫번째 기사 병조 무비사 낭청의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하다 황희맹사승 본진 허조 안순 신상 등을 불러 말하기를 병조의 무비사 낭청을 오래 직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한나라의 여러가지 사무가 모두 육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병조의 낭청만 홀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육조의 정랑과 자랑이 결혼이 있으면 다른 관사의 관원과 이속으로서 충당해 임명하고 육조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 옮겨 임명하지 말도록 하고 모두 30개월이 차야만 가라 임명할 것이오며 좌랑이 만약 어질고 유능하면 그 관청이 당사관의 특별 청거를 기다려서 이내 정랑으로 옮겨 그 직임에 오래 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일 임술 두번째 기사 관직 삭탈된 제군과 관원의 정처의 직첩을 회수하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실 제군 원륜 정륜과 공신과
시직 산직 일품 이하 관원의 정처의 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에 다르게 하되 그 남편이 죄를 범하여 관직을 삭탈당하면 아내의 작첩도 또한 모두 횟수에 두었다가 그 남편이 직첩을 돌려받는 것을 기다려 또한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일 개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일 개해 두번째 기사 안락군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3일 갑자 첫번째 기사 생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3일 갑자 두번째 기사 김섭을 고성으로 귀양을 보내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김섭의 어머니가 나이 지금 88세이고 그 아우 김하는 왼편 발을 절고 김주는 두 눈이 멀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형 1등을 감하여 3천리 밖의 고성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3일 갑자 세번째 기사 아우를 살해한 김모질이 등의 형을 정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강원도 이천의 죄수 김모질이가 그 아우 김복만이 도둑질함을 미워하여 그 아들 김무실룡과 삼촌숙 이천수와 함께 복만을 죽여 물속에 가라앉혀 싸우니 청하건대 기친을 고의로 죽인 형률에 의거하여 모질이와 천수는 장 100대의 유 2000리에 처하고 심하친을 고의로 죽인 것은 교형죄인데 1등을 감하여 무실룡은 장 100대의 유 2000리에 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상복제도에는 존장의 비유를 위하여 모두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는 존장이 비유를 죽여도 형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되니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 박정한 것은 이르다 말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형률 조문이 매우 명백하므로 법을 굽혀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아랜대로 따르게 하라.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3일 갑자 네번째 기사 이조에서 잡직 권무 등으로 상직을 고한 자에 대한 조치를 아래다. 아래기를 잡직 권무 등으로 상직을 고하는 자는 태형을 실시하여 직임에 돌아온 뒤에 가라 임명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판하였습니다. 만약 각 아문의 최아인과 녹관이 아문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면 일찍이 거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이미 녹을 받았으니 장차 반드시 채임될 것이라 하여 상직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지금부터는 위의 상직을 고한 자는 곤무 잡직의 예에 따라 율문에 의하여 과제한 뒤에 채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4일 을축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충신도 찬수에 대해 논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시강간 설순에게 이르기를 지금 충신도를 찬수하는데 험난에 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록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설순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과감한 신하는 적사오니 꺼리낌없이 말하여 임금에게 간하는 신하도 뒷세상에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그것을 모두 다 기록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4일 을축 두번째 기사 삼품 이하의 관원으로 범죄한 자를 공함으로 행문하라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삼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은 10악을 제외하고는 직첩을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송사하는 사람은 예에 의하여 청상에 앉게 하여 친히 신문한 후에 공함으로써 행문할 것을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웠는데 지금 형조와 사헌부에서 속기 판결하고자 하여 죄를 범한 조사와 공사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을 모두 뜰 가운데 앉게 하고는 이점과 살인들로 하여금 욕보이고 힐문하게 하니 다만 법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전혀 조사를 대우하는 뜻을 잃은 것이다.
지금부터 죄를 범한 조사에게는 공함으로 행문하고 이를 항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4일 을축 세번째 기사 동지총재 주인이 졸환이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동지총재 주인이 함흥부에서 졸하였사오니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대사원 오승이 상서하다. 내용은 1. 사관은 당시의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기록하여 뒷세상에 포창과 겸론을 전하게 되니 진실로 관원의 정원을 많이 두어서 겸론을 넓히지 않는다면 정령의 잘되고 잘못된 것과 민생의 기쁨과 근심을 어찌 능히 다 써서 자세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에는 안으로는 국도에서는 밖으로는 주현이 이르기까지 사관이 없지 않았으니 문견을 넓혀서 널리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사한 8명을 두어 날마다 임금의 곁에 모시게 하고 또 유신으로 춘추관을 겸직시켜 시사 기록을 맡게 했으니 경관의 편수하는 직책은 구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방에서는 기사하는 관원이 없는 까닭으로 감사 수령을 어지르고 어질지 못한 점과 민속의 순후하고 경박한 점과 일체 재앙과 상서의 연유를 기록할 수 없게 되니 진실로 태평한 세상에 있어서 미비한 법이옵니다. 원컨대 유사에 명하여 여러 도의 개수 교관으로 사람을 골라 임명하고 그대로 춘추관에 겸직시켜 그로 하여금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기록하게 하여 기록을 넓힌다면 국군이 융숭한 시대의 일이 누락되는 것이 없게 되고 감사 수령들로서 법을 어긴 사람도 또한 두려워하여 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요 조정의 의포이니 진실로 직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임금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바르게 관하여 남의 시청을 움직이고 여러 관사를 교찰하고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철왕들로서 관관을 존중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곧 조정을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대관을 설치하여 모두 경례를 모두 보통 관원보다 다르게 했으니 그 존중하는 뜻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련 이후로 대개 관관으로 서연관을 겸무하게 하여 요속들과 섞여 처하여 보통 관원과 다름이 없는데 하물며 대관 한 사람은 번갈아 강론에 참여하게 하고 이내 서연관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피게 한다고 이미 속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원컨대 유사에 명하여 대관에서 서연관을 겸임하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속전에 의해 시행하여 대관을 존중하는 뜻을 보이소서. 1.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기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으니 자식의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인께서 오래고 가까운 중간을 참작해서 3년의 상기를 정하여 기년이면 소상이 되고 재기년이면 대상이 되고 대상 후 한 달이면 담제가 되게 하였으니 제도의 저기함과 절목의 상세함이 진실로 천리와 인정의 지극한 것으로서 실로 만세에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자께서 제여의 상기를 단축시키자는 의논을 꾸짖으면서 자식이 난 지 3년이 된 후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인데 제여는 그 부모에게 3년의 사랑이 있느냐고 하셨으니 성인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부모의 3년상은 조금도 경감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에서 예조에서 헌이 한 것으로서 아버지가 생존하면 어머니의 상복을 기년으로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의례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공이 말씀하시기를 상례는 모름지기 의례를 따르는 것이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공은 만세 사람을 위하여 가례를 만들면서 이 법은 아울러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채택하고 버리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이 가례를 버리고 저가 의례를 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조의 말기에는 부모의 초상을 당한 사람이 겨우 100일이 지나서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으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기를 대연히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백성의 윤상과 사물의 법칙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개탄한 일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께서 천운을 순응하여 나라를 세우셨는데 풍속의 퇴폐한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3년상의 옛날 제도를 회복하여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비록 불초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이를 시행하는데 지금 다시 이 상기를 단축시키오니 신등은 백성의 풍속이 반드시 점차로 쇠잔하고 경박하게 되어 만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길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유사이에 명하여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어머니의 상기를 기년으로 하는 법을 개혁해서 다시 예전 제도를 따르게 하여 3년상으로 정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리를 다하도록 하고 억만년토록 그 태어나온 근본에 갚게 하는 충후한 풍속을 이루게 하소서. 1. 장록은 임금이 현인을 대우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 명제는 한 난관자리를 아끼어 명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동경의 제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이미 명백한 효과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포창하여 첨가하는 법을 설치하여 조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혈량을 첨가하게 하고 전하께서도 또 사람을 쓸 즈음에도 반드시 이주와 병주로 하여금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조사 의논하게 하고 몸소 관원을 상고하여 그 내력을 살핀 후에 그제서야 제수하게 되니 그 사람을 쓰는 법이 상세하고도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렬한 무리들로서 여러 번 작업을 승진시킨 사람이 간혹 있게 되니 이는 유사가 뽑아 쓰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매양 전주하는 날에는 정전이 나오셔서 이주와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와서 몸소 어짐과 어질지 못한 것과 그 내력을 물어보시고 이를 사용하신다면 임금의 위험이 지척 사이에 있으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행할 수가 없게 되므로 전선의 법이 더욱 밝아지게 바르게 될 것입니다. 1. 사면이라는 것은 하자와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씻게 하고 특별한 언전을 널리 베풀어 화기를 오게 하는 것인데 근련 이래로 유사가 혹은 사면 이전의 일을 추역하여 아뢰게 되니 전하께서 비록 본죄로서 주지 않지만은 왕왕이 예의에 의거하여 직첩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률 조문에는 추탈 제명하는 조목이 많지 않고 모두 중한죄에 해당되는데 사면 이전의 죄를 면한 일로서 도리어 무거운 율의 죄를 받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사면 이전의 일은 비록 그 정상은 미워할 만한 것이라도 모두 거론하지 말도록 하여 사면의 특수한 언전을 넓히도록 하소서.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지책이므로 작은 것으로서는 세금과 역사의 하나하나에 균평하지 못한 점과 큰 것으로는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이 모두 수령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 매였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참작하여 아시와 이미 신중히 골라서 임명하고 또 대궐뜰에서 하직하는 날에는 친절히 면대해서 명하시니 그 백성을 사랑하여 임종을 신중히 하시는 뜻이 깊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된 사람은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않고 탐욕이 많고 잔인 혹독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국법을 범하는 사람이 빈번히 있게 되니 이것은 출척이 밟지 못한 때문입니다. 또 전취할 때에도 사중이 된 후에야 채직하게 되어 평범하고 용렬한 관리들이 오랫동안 백성에게 친근한 임무에 처하게 하여 일하지 않고 관청의 늠록만 허비하고 구차스레의 세월만 연장하여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니 전현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수령의 임명을 신중히 하는 뜻에 어긋났습니다. 컨대 유사에게 명하여 지적을 고사하여 출척의 법을 거듭 엄격히 하고 삼중으로 채직하는 제도를 회복한다면 평범 용렬한 관리들이 오랫동안 주현에 있지 못하게 되어 백성들이 지치의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중국은 지역이 넓고 밖에 열국이 있는 까닭으로 모두 사관을 두어 시사를 기록하도록 했으니 이로써 정자가 말하기를 사관이 열국의 일을 측면에서 기록하여 권장하고 경계함을 보인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러한 법이 있었던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야사가 있었으니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이른바 야사라는 것은 사관이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뜻있는 선비가 산야에 있으면서 들은 말을 측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하였다. 장령 이사임이 아뢰기를 근래 외방 관리들의 지나친 일이 상당히 많사오니 만약 사관을 보내어 그들의 착함과 악함을 기록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을 보인다면 그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선영관을 임명하는 법은 지금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헌부에서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일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어머니 상기를 기년으로 하는 법은 성인이 만든 것인데 척천 황후가 고쳐 3년상으로 하였으니 비록 성년의 법에는 어긋나지만 자식의 정리를 따른 것은 후한 편이다. 그러므로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에 고치지 않고 이를 통용했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이를 준행한 지가 오래되었다. 태종께서 성인이 지은 경서를 참작하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니의 상기는 기년으로 하는 법으로 고쳤으니 이것은 곧 정자 주자의 이른바 옛날 사람의 어머니의 상기를 기년으로 한 법은 어찌 어머니에게 박하게 하여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다만 의리로 이를 미루었을 뿐이다. 이 법이 이미 태종 때에 이루어졌고 또 성인이 지은 경서에도 합당하니 어찌 경솔이 고치겠는가. 지난번에 듣건대 어머니 상복을 입은 사람이 다만 기년복만 입을 줄 알고 상복은 입지 않되 심상 3년의 뜻은 알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으며 아내를 얻기까지 한 자도 간혹 있게 되니 이것이 어찌 인군자의 차마 할 일이겠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용서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관리를 몸소 골라서 쓰는 법은 그 뜻은 비록 좋지만은 사세로 보아 능히 시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일을 모두 유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고 그것이 한가운데로 귀착된 후에야 계달하여 결제를 받도록 했는데 어찌 유독 사람을 쓰는 한 가지 일만으로서 반드시 몸소 골라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사임이 아뢰기를 태조께서는 사람을 쓸 때 모두 몸소 골라서 썼으므로 관직에 그 적임자를 얻었으니 청컨대 태조의 법을 다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를 행하고자 하냐 어찌 내 한 몸으로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다 살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유사의 정선을 기다려 내가 다시 살펴서 제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면 이전에 범한 것은 죄를 주지 말도록 지금 벌써 법을 만들었는데 사헌부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수령의 치적을 고사하는 법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지금 이 법을 만들었으니 또 어찌 아침 저녁으로 떠도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이사임에게 이르기를 올릴 글 안의 조목은 내가 모두 기껍게 듣겠으나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대간 육조와 정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임금이 안 숭선에게 이르기를 외방에 사관을 보내는 일은 2조에 내려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한 일이오니 신의 생각에도 또한 몸소 골라서 쓰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이 앞서 이미 시험했는데 옳지 못한 점이 있는 까닭으로 이를 고친 것이다. 대개 여러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어찌 내 한 사람이 능히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데 창졸간에 어찌 그 실정을 알 수 있겠는가. 경들이 정청에 물러가 앉아서 사람을 참작하게 가지고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기분을 고쳐 사람을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살피고 되풀이하여 상고한 뒤에 나도 다시 살펴서 선택하겠다 하였다. 현명하신 우리 세종.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죄수 고문시 범한 태영 장형의 수요를 넘지 못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당률에는 죄수를 고문할 때 3번 이상을 못하게 하고 총수가 200번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장죄 이하는 범한 수요에 넘지 못하게 했는데 소위에는 본범이 장죄 이하 태영 10대 이상인 사람이 주문에 승복하지 않았음 마냥 모름지기 고문하고자 한다면 범한 태영 장형의 수요에 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본범이 비록 도영 1년이라도 마땅히 고문해야 될 사람은 고문으로 만 200대를 치되
그래도 승복하지 않은 사람은 보류하고 석방한다 했으니 이것이 곧 형률 조문의 본뜻이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고문할 때의 본범이 비록 이것이 태형에 해당되지만은 고문하는 수요는 태형의 수요에 넘게 되니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 도형죄 이상과 중죄의 공사가 관련된 사람 외에 나머지 태형 장형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문하는 수요를 본범의 태형 장형의 수요에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정부와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네번째 기사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상정수에 의논하니 제조 맹산승은 말하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허전은 말하기를 만약 판관을 더 설치하면 관은 한 사람의 아록이 반드시 더 얻을 것이며 이웃 고을 진위 같은 데는 만호가 매우 적어서 장차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에 영신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도리어 정호 영리를 얻었는데 또 과객을 접대하는 배가 참가되었으므로 이후로 진위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많은 민호를 떼어서 진위로 옮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광인은 말하기를 수원의 사무가 번잡한 것은 옛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판관을 협파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년이나 되었는데 능히 서무를 처리하여 기한을 어긴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다시 설치하여 한간 능력만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록 무릇 제도를 세워 곧 폐지했다가 곧 회복하여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의 어긋남이 있을 것이오니 원컨대 조정의 성현에 의하여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원은 속현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어찌 유독 수원에만 치우쳐서 후하게 하고 땅이 협착한 옆고을에는 박하게 하여 가난한 고을은 더욱 가난하게 하고 부유한 고을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그 백성이 많아서 사무가 번잡한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부근의 땅으로서 좁고 작은 옆고을에 떼어 붙이고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원이 감사의 본령이므로 더욱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옆고을도 이미 오랑캐의 땅이 아니고 또한 한도 안의 하룻길의 노정에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난해 강원 감사로 봉직했을 때 춘천의 해왕과 회양의 문등 방산 서화를 그 부근에 협소한 양구 인제 등 현에서 떼어 붙여서 도리의 멀고 가까운 것과 사무에 번잡하고 관량한 것의 거의 적중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리어 황희와 허조 등의 의논을 경기감사에게 이문하여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서 아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5번째 기사 상조 죄수 정존의 형을 정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상조의 죄수 정존이가 선군 김승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체포하고자 할 때 존이가 칼을 뽑아 체포하는 데 항거했으니 형률이 교용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1등을 감형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6번째 기사 대후군 박연이 여러 의식대의 음악 사용에 대해 상언하다. 옛날 제도의 모든 제사에 있어 인귀를 제양하는 음악과 신을 영송할 적에는 모두 환종금을 사용했으니 대개 황종은 국방자위의 음률이 되므로 하늘에 있어서는 허성 위성의 얽힘이 되고 허성이 하늘의 종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설에는 자방의 제사 지내는 사람의 머리를 두는 방이므로 이 궁을 사용하여 인귀를 제양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을 살피건대 제사에 황종궁을 쓰는 것은 그 뜻이 자별되니 존비를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조위할 때 임금이 거기에 황종궁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황종이 12음률의 처음이 되고 여러 음률이 모두 황종에게서 나오게 되니 높은 것에 통속되어 대항할 수가 없으며 또 음악을 사용할 적에 황종은 다른 음률로서 사용되지 않으니 만약 황종을 사용하여 궁을 삼는다면 그 사용하는 7성이 모두 본 음률의 음이므로 청성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홍화하며 또 5성의
황종은 군에 속하고 또 그 위치도 높은 데 있어 남쪽을 향하여 임금의 기상이 있는 까닭으로 역대의 제도에 황제의 출입에는 황종금을 사용하고 군신의 예배에는 고성궁을 사용했는데, 이를 살펴본다면 임금이 대개 황종궁을 쓴 것은 오로지 임금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한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오늘날 전쟁에서 아악의 사용이 매월 초하루 조하에는 전하께서 홀로 지존하신 까닭으로 출입할 때 황종궁을 사용하면 마땅합니다. 만약 정조와 동지조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중례가 있사오니 음악을 사용할 적에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망굴의 의식은 전하께서 진실로 신하의 예로 자처하면서 출입의 예배에 그전대로 황종궁을 사용하시니 옳지 아니한 듯합니다. 고성궁으로 고쳐서 사용하여 제후의 법도를 빛나게 하시고